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오겠지. 그치? 언젠간 올 거예요. 언젠간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지? 자, 우리는 교재 들어갑시다. 99쪽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가야 되니까 99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어이, 이제 교재 피시면 돼요. 다 폈죠? 나만 이제 PPT 틀면 되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9강이죠? 9강에 슬라이드 오케이. 여기서부터. 자, 오늘은 부분집합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되게 중요한 개념을 해야 되고 너네 끝까지지? 집합 끝까지지? 수연이는 아마 오늘 하는 것까지 하면 집합 끝이야. 너는 오늘 하는 것까지만 하면 집합 끝이고 너는 주말에 나가는 것까지 조금 해야 돼. 토요일까지 자세하게 알아오세요. 집합에 연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제 확정 났을 거거든. 그거 무조건 알아와. 근데 내 생각에 니네 1학기 때 했던 짓거리 보면은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 너도 그럴 것 같지. 왜냐면 인일여고가 너네 인일여고랑 같은 날 계약했잖아. 너네 8월 초에 계약하지 않았어? 인일여고가 지금 집합에 연산까지 다 들어가. 같은 교과서 쓰잖아요, 심지어. 같은 교과서 쓰더만, 심지어. 그래도 뭐, 갑자기 선생님들이 니네 실력을 보고, 좀 천천히 나갈까 해가지고 천천히 나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어디 나가는데요? 학교 지금 어디 나가? 그럼 빼박이야. 바랄 거 말해야지. 빼박이야, 그러면. 넌 끝까지야. 너는 이미 확정 났다며. 집합에 연서 안 들어가는 걸로. 모르는데 갑자기 떠올랐어. 학교에서 얘기해줬잖아, 너네. 시험범위 나왔다는데. 햇빛이는 그 시험 시간표 나한테 보내라. 나머지 학교는 아는데 너네 것만 몰라요, 지금. 니네 학교가요? 임명이 그거 한 달 전에 발표해 주는 걸로 유명한 학교인데? 니네 그렇게 일 안 하지 않아, 학교가. 무슨 요일에 뭐 보는지. 그래, 그거 나오면 보내. 알았지?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나오겠지. 너는 알아. 너네는 아빠 애들이 보내줘서 내가 이미 알아. 선인구는 어차피 나오려면 한 달 넘게 남았잖아. 너는 아직 내가 관심 없으니까 너는 나중에. 알았지? 재용이는 나중에 추석 연휴 때 이번 수요일에 못 들은 부분은 추석 연휴 때 넌 따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아랑 둘이 따로 해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집합의 연산 조금 나가는데 그거는 건아랑 따로 해줄게. 알았지? 추석 때 따로 해줄 테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오케이? 이번 주 토요일은 햇빛이만. 혼자 나와요? 아니 얘도 나오지. 얘는 문제를 풀고 너는 그때 집합의 연산을 빨리 끝내야지. 그래서 오늘 최대한 집합의 연산 전까지 다 들어갈 거고요. 집합의 연산을 토요일에 나가기는 할 건데 됐니? 토요일에 나가기는 할 건데 수연이는 그걸 기말고사 때 보니까 그때 얘네랑 같이 들으면 돼. 추석 때. 알았지? 추석 끝나고 나서 얘네랑 같이 들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걸 얘기하려면 얘네부터 좀 얘기를 해야 돼. 부분집합을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분집합 먼저 좀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여기 있는 한은 무슨 한자일까요? 여기 있는 한자가 무슨 한자일까? 그러니까 유는 있을 유자고 무는 없을 무자야. 그럼 한이 있고 한이 없대. 그때 그 한이 뭐냐고? 제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한에다가 적어놓을 거 한은 제한이야. 그러니까 유한집합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뭐가 제한됐는데? 라고 얘기를 하자면 원소가 제한되어 있는 거. 그럼 원소가 제한되어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다. 다시 하면 개수가 정해진 집합을 우린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주자면 그래서 유한집합은 개수가 정해진 집합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정해진 집합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무한집합은 한계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개수 제한이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것? 개수 제한이 없는 것.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개수 제한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개수가 제한적인 거니까 제한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냥 개수가 무수히 많은 것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무한집합은 개수가 겁나 많은 것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겁나 많은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하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은 그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공집합인데 그럼 공짜의 이 공짜가 무슨 공짜냐? 라고 한다면은요 이 공짜가 빌공짜예요. 됐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들어가시면 나중에 뭐 이제 너네가 성인 돼가지고 친구들끼리 MT 갈 거잖아. 그럼
그러면 이제 호텔 모텔 같은데 예약을 하겠지. 그럼 거기 이제 보통 그 호텔 숙박업소 같은데 들어가면 보통 뭐가 많이 나오냐면 공실 이렇게 돼 있는 요 말이 많을 건데 그 공짜랑 같은 공짜예요. 됐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짜가 뭐냐면 비어있다는 소리야. 비어있다. 텅텅 비어있는 거. 그러니까 공집합은 텅텅 비어있는 집합을 우린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짜는 없다야 없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냐면 그럼 이거야. 집은 있는데 안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중인 집인 거지. 쉽게 얘기해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건물은 건물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저기 자기 앞에 하나 있잖아요. 폐건물. 너네 저쪽으로 안 가보니? 자기 앞에. 너네 집이 저쪽이 아니구나. 하객동 쪽이 아니지. 얘네 다 이쪽이지. 저쪽으로 쭉 가도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집 하나 있지 않나? 저기? 다 지어놓고 입주 안 하고 있는 집? 저쪽에 하나 있지. 그런 거. 그러니까 유령 건물. 흔히 얘기하는 유령 건물. 그리고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는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합은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기호로 뭐하냐? 동그라미 쳐? 그냥 0에다가 짝대기 찍 그어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다가 짝대기 짝 그어져 있으면 아, 저 공집합이래. 이렇게까지만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공집합은요.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다 보니까 그럼 얘도 결국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0개라고 제한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개수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 유한집합은 개수를 셀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유한집합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야. 그때 그걸 기호로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만 쳐놔?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에 옆에 어떻게 나오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스몰 소괄호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소괄호 안에는 뭘 갖다 집어넣어 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요 소괄호에는 집합을 집어넣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잖아. 그럼 원소의 개수 자체도 숫자지. 그럼 숫자를 0으로 하면 뭐야? 넘버지. 그러니까 그 넘버의 맨 앞에 글자 n만 따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n자 왜부터? 라고 한다면 이거 숫자예요. 숫자. number.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수라고 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따오는 거야. 수학 기호가요. 되게 수학자들이 영어를 참 잘해서 언어를 참 잘해서 뭐 복잡하게 만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요. 됐니? 여기 있는 애는 그래서 empty. 그 넘버 할 때 그 n자고요. 됐어요? 공집합이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 얘네 비어있다 영어로 뭐야? 비어있다. 실제 공집합이 영어로 하면 empty. 집합을 set이라고 하거든요. 그룹이니까. 그래서 empty set. 이게 공집합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한국어로 그냥 번역한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용어가 되게 대단한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딩 영어만 할 수 있으면 수학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알겠죠? 됐죠? 너 오늘 피곤하지? 왜 피곤해? 그럼 피곤할 만하지. 근데 수행평가 니네 요즘 학교에서 보지 않나 다? 과제형 언어 사라졌잖아요. 꼼수 쓰는구나 학교가 또. 얘네 그 이번 2학기부터 그거 사라졌잖아. 과제형 수행평가는 다 사라졌잖아요. 다 학교 내에서 하라 그랬잖아 요즘. 그 대통령 지침이라서 그거 과제형 수행평가를 하면 안 된다던데 요즘. 그러니까 학교가 꼼수 쓰네. 야, 법의 그 망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네 학교가. 역시 학교 선생님들은 대단하다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서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법을 어떻게든 교묘하게 다 빠져나가. 대단한 인간들이죠. 그렇죠? 난 늘 얘기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존경해요. 학교 선생님만 존경합니다.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가볍게 보고 갑시다. 개념은 쉬우니까 빨리 보고 가자. 알겠지? 내용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지금까지. 그렇죠? 아주 그냥 편안하죠? 그냥 이렇게 들으면 돼. 그런가 보다. 그럼 끝나 있어요. 됐지? 여기까지는. 얘 맞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보면 돼. 잘 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얘 첫 번째 이 친구, 저 친구, 저 친구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나는 첫 번째 집합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 괄호 안에 그냥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공집합이 이렇게 뜩 들어가 있는 경우 이게 1번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여기 있는 얘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챙겨 먹은 친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집합기호 안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친구들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럼 1번. 자 얘는 무슨 집합? 공집합. 그럼 얘는 원소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없는 거. 그럼 얘 원소가 없으니까 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0개. 이거는 쉽지. 그러니까 얘는 0개야. 그럼 얘도 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집합? 그럼 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요? 0개일 것 같지? 이러면 다 틀리는 거야. 왜? 얘는 잘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집합 때문에 내가 이거 가져온 건데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잘 봐. 얘는 어떤 애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요 요런 중괄호가 들어갔으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 중괄호가 하나의 집이라 그랬지. 그쵸? 그러니까 이 중괄호는 하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게 집합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나는 요 집 안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집 안에,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요 집합이라고 주어졌던 이 기호 안에 그냥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요. 쟤라는 친구가 그냥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런 얘기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물어보자. 지난 시간에 아직 너네는 아직 안 했지만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가 할 건데 여기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는 무조건 뭐라 그랬지? 이거는 얘기했어. 요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뭘까요? 이걸 월요일에 하긴 했어. 이걸 뭐라 그래? 이게 원소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원소야. 다시 한번 뭐냐면 원소로 공집합이 그냥 들어가 있는 애인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원소야. 그럼 얘 있잖아.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원소 몇 개가 있어요? 0개 아니면 1개? 얘라는 친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도 하나야. 기호라고. 됐어요? 그냥 기호로 제가 하나 들어가 있었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원소 개수가 1개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지? 같은 공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집합 기호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답이 처참하면 달라져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왜? 이게 원소라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원소입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끝났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예요. 그럼 얘도 봐봐. 그럼 이것도 현재 집합 기호 안에 누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현재 누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집합 기호 안에 누가 딱 들어가 있어요? 0 딱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얘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몇 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치? 얘도 0이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1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 중괄호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공집합이든 공집합이 아니든 무조건 쟤는 다 기호야. 알겠지? 그러니까 걔가 입주에서 살고 있는 입주민 같은 개념이야.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무조건 쟤는 다 1개입니다. 뭐가 들어갔든. 알겠지? 중괄호가 들어갔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뒤로 넘겨보자. 자, 대표용 5번 볼까요? 대표용 5번. 자, 여기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쉬우니까 빨리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억부터 미음까지가 있는데 이것도 내용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갑시다. 그럼 여기 기억부터 보십시오. 기억부터 보십시오. 기억부터 보십시오. 기억부터 보십시오. 자, 기억 보니까 재용이 난 보여야지. 나는 보여요. 그쵸? 여기 현재 지금 보니까 N 소괄호 그 다음에 안에가 무슨 집? 이거 뭐라고? 이 안에 있는 게 뭐라고? 그치? 원소? 아니지. 중괄호까지 포함하면 이게 바로 뭐라고? 중괄호까지 포함하면 원소의 집합이야. 그래, 중괄호까지 있으면 집합이야. 그러니까 잘 봐. 얘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킬 거냐면 이거예요. N 소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반드시 얘가 집합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집합인데 얘가 대문자를 가지고 와도 되겠지만 대문자로 쓰기 귀찮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됐지?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중괄호는 개무시하고 안에 것만 보면 돼. 이게 원소니까. 그럼 얘 원소 몇 개 있어요? 다 같이 세봐. 이거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1개 있지. 그러니까 얘는 1개야.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야. 이렇게 돼야 돼. 됐어요? 그럼 니은 봐봐. 그럼 첫 번째 얘 보세요. 햇빛이. 얘 원소 몇 개야? 얘가 몇 개 있어요? 얘 1개 있고 수현이 얘 몇 개 있어요? 1개 있지. 그럼 둘을 더해주면 되니까 니은은 그래서 몇 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개.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디귿 봐봐. 지금부터 되게 디귿이 되게 발칙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빠지나 안 빠지나 봅시다. 자, 봐봐. 재영아. 디귿 봐봐. 얘에서 얘 빼봐. 그럼 마이너스 4 나온대. 이거 맞아 틀려? 아닌 것 같지? 왜?
내가 발칙한 생각이라 그래서 숫자로 바꾸면 오, 빼기 오, 마이너스 빼기 3이 그거 오, 마이너스 4라는 점 오, 맞아. 거기서 좀 아니야. 야, 니네가 다른 학원 애들보다 낫다, 야. 다른 학원 애들 이거 가지고 했을 때 몇 명 끄덕끄덕 대길래 내가 뭐라 했던데. 진짜 그런 애들 있었어요. 이거 맞다고 본 애들 있었다니까.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는. 재용이 제대로 정답이야. 얘 봐봐. 얘 원소의 개수죠. 몇 개예요, 이거? 다 같이 몇 개야, 이거? 얘 2개고 얘는 몇 개예요? 원소의 개수니까 얘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2 빼기 3을 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디귿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디귿은 그래서 틀렸고 리을 봐봐. 그럼 리을은 지금 보니까 우리는 원소 찾는데 그 원소는 제곱해서 얼마 되는 거 찾아달라는 게 지금 현재 저기 있는 집합 A입니까? 그래.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네모 실수가 있는가요?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는 실수는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제곱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없지. 이런 거를 가져온 게 뭐야? 헷갈리지 마. 허수 i는 실수가 아니에요. 허수 i를 가져오는 건 뭐냐? 이 i가 이매지널이에요. 바로 뭐냐면 유니콘 같은 애라고. 상상의 숫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배우잖아. 공수 1에서. i를 왜 써? 상상의 숫자에 그 대문자 i 따온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허수는요. 무조건 뭐야? 없는 거야. 없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건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리을은 무슨 집합이 돼요? 이렇게 원소가 없는 집합이 무슨 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 이거를 우린 무슨 집합이라고 했다? 이걸 공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라는 거잖아. 몇 개야? 그러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0개. 그러니까 리을은 그래서 맞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리을이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미음 봐봐. 그럼 미음 A랑 B 각각의 원소의 개수 세라 그랬으니까 그럼 약수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낫겠지. 그럼 나는 16의 약수 몇 존재합니까? 1 그 다음 2 그 다음 4 그 다음 8 마지막으로 그럼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 5개 있고 81의 약수도 똑같이 찾으면 얼마부터 출발하면 됩니까? 80의 약수 얼마부터 출발하면 되는데 1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3 그 다음 그치 9 있고 그 다음에 3이랑 얼마 곱하면은 81이게 20? 7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81까지 마찬가지 얘도 5개 있어요. 그러니까 B가 더 커요 아니면 둘이 같아요? 결론적으로 원소의 개수는 둘이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 그러니까 미음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조심하면서 밑에 5-1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시간은 많이 안 줄게요. 응? 빨리 갔다 와 빨리.
됐죠? 자,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부분집합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야. 아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게 봐봐. 나한테는 여기 있는 얘 원소와 집합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준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봐.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집합이 있기는 있는데 그 집합과 나는 또 다른 뭐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지금 내용이냐면 집합의 관계로 한번 보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부분집합의 내용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소랑 집합으로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는 나는 집합과 집합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집합과 집합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됐나요? 그래서 집합과 집합은 되게 특별한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 특별한 관계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라는 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합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요 집합을 내가 1, 2라고 하고 나는 여기 있는 얘를 1, 2, 3, 4, 5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두 개의 집합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 있었던 얘네 1, 2는 여기 있는 요 집합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들어갔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었던 얘네 원소들이 생기는데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의 원소가 다 여기 있는 얘 큰 집합의 원소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여기 원소가 있었는데 이 원소들이 여기 있는 큰 집합의 원소가 되는 관계 아니면 안 되는 관계야? 지금 보니까 이거 되는 관계지. 잘 봐. 그러니까 저기 있는 원소가 여기 있는 원소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관계가 되지. 이렇게 다 속해져 있는 관계가 됐을 때 이랬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요 조그만 집합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여기에 다 들어가는 요 조그만 친구 있지. 이 조그만 친구를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때 여기 있었던 이 친구를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때 여기 있었던 이 친구를 나는 지금부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이 친구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이걸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여주기만 하면은 끝.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부분집합은 뭐냐? 밑줄. 그냥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 밑줄 어떤 하나의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또 다른 집합에 다 속한다. 다시 한번 뭐야? 그대로 다 있다는 소리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게 모든 원소의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모든 원소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예외 없이 다 속해 있을 때는 다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다 속해 있을 때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다 속하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다 집어넣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얘기해보면 뭐야? 그냥 여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를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됐지? 그럼 그거를 우리가 기호를 이용해서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호를 이용해서 속한다를 표현해줄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동그라미.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무슨 지창이냐면 여기 동그라미 쳐봐. 이지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지창 기호는 바로 뭘 표현해주는 이용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이지창은 집합관계를 표현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때 여기 포크를 찍는 쪽이 있지. 이 이지창으로 포크를 찍는 쪽이 있는데 이 포크를 찍는 쪽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포크 찍는 쪽이 큰 집합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큰 집합을 향해 작은 집합을 찍는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집합으로 봐봐. 그럼 여기 포크는 이쪽으로 찍어야 되겠어? 아니면 이쪽으로 찍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치 오른쪽으로 그래서 포크를 찍어야 된다는 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포크는 큰 쪽으로 찍는 거야. 포크는 큰 쪽으로 찍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똑같은 집합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있는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여기 있는 얘는 똑같이 1, 2, 3, 4, 5를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얘가 1, 4, 6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나요? 그치? 저기 없었던 이 친구 6이 있지. 그럼 뭐야?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게 하나로 생기면 부분집합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야. 왜? 예외 없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외가 생겼지. 그럼 이렇게 봐봐. 여기에서 warning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예외되는 원소가 하나로 생기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조심하셔야 돼? 예외 발생.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예외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생긴 거지. 그럼 안 되는 게 생기면 부분집합이 된다고 아니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부분집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저기 있는 B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부분집합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부분집합이 안 된다는 건 똑같이 이렇게 큰 집합 쪽으로 이렇게 이 장포크를 찍는데 아니 데스네잖아. 그럼 아니 데스네 짝대기 짝 이렇게 그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 여기 짝대기는 언제 써? 하나라도 안 들어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하나라도 안 들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얘는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도 당연히 자기 자신한테 들어가게 되겠고 당연히 자기 자신한테 들어간다요. 그럼 얘는 이해가 되거든? 얘가 문제지. 그치? 그럼 왜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도 왜 공집합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왜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도 공집합입니까? 라는 거를 보여줬을 때 이유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 그래서 여기서 저기는 부분집합의 가장 강력한 성질은 이거 하나인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야 돼. 처음에 잘 이해하시면 끝나요. 여기는. 됐지? 그러니까 처음에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봐. 어차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그 집합의 원소들을 얘한테서 끄집어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다 가지고 오든 일부만 가져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건 뭐냐면 일부만 가져와도 된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이 생겨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 전체가 난 얘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 다 안 들어가도 돼 안 돼? 그것도 생겨요. 다 안 들어가는 게 생긴단 말이야. 됐어요? 안 들어가. 그럼 뭐야? 없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집합. 이거를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걸 공집합이라고 한 거야. 이거 공집합 자체도 뭐야? 여기서 나온 거야.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됐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의사결정을 우린 요 집합 A에서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끄집어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얘도 그냥 집합 안에 들어간다라는 결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끄덕끄덕?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니? 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쨌든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좀 같이 잡아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게임 끝?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 그래서 얘는 꼭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꼭 기억해주고 넘어갔을 때 그럼 얘네 둘만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럼 봐봐. 1, 3은 1, 2, 3은 1, 3호 안에 들어가 아니면 안 들어가? 여기는 얘가 여기한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A 집합, B 집합. 그러면 우리는 B 집합을 향해서 이 짝을 팍 찍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거는 포크 팍 찍어도 돼? 안 돼? 이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크 탁 찍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럼 얘는 유리수, 무리수지. 그럼 질문. 유리수는 다 무리수입니다. 맞아 틀려요? 이거 중3 때 하잖아. 유리수는 무리수다. 맞아 틀려? 맞아요? 무리수는 루트 있는 애지. 그러니까 여기 루트 있는 애는 루트 없는 애랑 같다라는 거야. 맞아 틀려요?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유리수 중에는 무리수가 아닌 게 분명히 존재하지. 그쵸? 그러니까 얘들이 분명히 아닌 애가 하나라도 존재하니까. 그럼 A는 B에 들어간다요?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존재하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그럼 안 들어간다. 부분집합이 아니네 쓰네.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 짝 그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갔다 바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부분집합은 그래서 예외 없이 다 들어가 있을 때만 부분집합 조금이라도 안 돼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부분집합은 아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됐지? 끄덕끄덕 했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끝! 다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능에 겁나 잘 나오니까 별표 좀 많이 좀 쳐놓고 가세요. 하나는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수능에서 만나 나왔다가 지금 수능이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문제가 있는데 수능에 나왔을 때는 맨날 나왔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맨날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고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무조건 얘는 물어보겠다요? 아니면 안 물어보겠다요?
시험 문제에서도 무조건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먼저 우리가 체크해주고 넘어갈게요.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 별표 좀 쳐놔. 그게 바로 몇 번? 여기 3번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별표.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을 우리가 약간 기본적인 개념으로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건 뭐냐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잘 봐.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을 말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을 말 그대로 얘기를 해본다는 건 여기 있었던 이 친구랑 여기 있었던 이 친구랑 생겨먹은 게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집합이면 생겨먹은 게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똑같아야 합니다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는 얘네들이 똑같아야 합니다잖아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이 똑같습니다를 보여주면 된다고. 그럼 얘네들이 똑같대요. 그러면 여기 안에 생겨먹은 게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면 달라야 된다는 소리야?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다시 한 뭐냐? 얘네 원소가 같다야. 그러니까 얘네들 원소가 일치하는 요 특별한 겁니다. 이걸 우린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부분집합적으로 표현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 들어가 아니면 안 들어가? 들어가는 관계가 된단 말이야. 왜? 얘가 얘랑 같으니까 얘는 여기에 들어가 있겠지. 그치? 얘도 얘랑 같으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는 관계가 그래서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밑줄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연결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는 부분집합일 때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둘이 서로 같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그러면 진부분집합 마지막 개념인데 진부분집합은 뭐냐? 라고 했을 때냐면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돼. 진부분집합은요? 이렇게 적어줄까?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에서 얘기는 하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를 빼면 되냐면은요 나만 빠지면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빠지면 돼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부분집합 얘기를 하려면은 결국 뭐다? 일단 부분집합 중에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럼 진부분집합을 한번 찾아보는 거 이거는 한 번만 해볼게요.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로 안 나오겠지만 연습은 해보는 게 좋아. 알겠지? 연습 프린트 준 거에는 이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프린트 준 거에는 있으니까 한번 좀 풀어보세요. 한두 개 정도는 꼭. 알았죠? 그럼 진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랬지? 그럼 진부분집합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여기 있는 요 집합 안에 원소들을 내 맘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과 5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몇몇몇밖에 없는 거야? 그치? 2, 3, 4밖에 없으니까 여기 안에는 누구만 때려 넣어서 만드는 거냐면 2, 3, 4만 때려 넣어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 안 가지고 와도 되고 하나만 가지고 와도 되고 두 개만 가지고 와도 되고 다 가지고 와도 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부분집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부분집합을 찾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야? 부분집합을 찾아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부분집합을 찾는 것 자체가 결국 뭐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 우리가 채워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원소 채우기인데 그 원소 채우는 거를 뭐로 채우는 거냐면 요걸로 채우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쟤네들로만 채워봐. 그럼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안 채워도 돼요? 안 돼요? 안 채워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아까? 된다 그랬지. 안 채워도 돼.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소가 몇 개 있어도 되냐면 0개 있어도 돼. 그럼 원소 0개 있는 집합 이거를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아까? 그렇지. 그럼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되지.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원소 몇 개 있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원소 0개 다음에 몇 개여도 돼? 1개여도 상관없지. 그럼 원소 1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 이렇게 원소 1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 원소 1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중괄호 안에 첫 번째로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는 그래서 얼마부터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여기에 1부터 그 다음에 누구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1? 1이 들어가야 돼? 1은 안 들어갈 텐데? 얼마부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3, 4니까 원소 1개지. 그럼 2부터 집어넣어야지. 2. 그 다음에 누구야? 3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되는 거야? 4가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원소 1개는 다 끝났고 그럼 원소 이제 몇 개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소 몇 개도 넣을 수 있다. 원소 2개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원소 2개 집어넣어봐. 그럼 몇몇 집어넣어도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몇몇 집어넣어도 돼?
2, 3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 집어넣어도 돼? 2, 4 넣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 누구 집어넣어도 돼. 그러니까 3, 4까지는 가능하지. 그래서 원소 4개, 원소 2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소 몇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부분집합을 찾는 걸로 생각하면 돼. 그럼 원소 몇 개까지는 집어넣어도 되냐면 3개까지는 돼. 됐지? 그래서 원소 3개를 넣어서 나는 여기는 2, 3, 4를 만드는 거야. 부분집합은 여기까지 세는 게 맞아. 됐지? 왜? 다 가지고 오는 것도 상관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되듯이 다 가지고 와도 되니까 2, 3, 4 다 들고 와도 돼. 근데 원소 3개가 되면 이 친구는 내가 알고 있는 집합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거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진부분집합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부분집합만 안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은 돼. 근데 내가 진부분집합 중에 현재 이거 강조하고 있어. 이게 이따 2교시 때 배우게 되는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가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진부분집합은 그래서 이 자기 자신만 빠지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왜 이렇게 분필을 다 박살내니?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나 오늘따라 분필을 너무 박살내는데? 아까워 죽겠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왜 핸드폰 하고 있어? 나만 수학에 진심이죠. 그죠? 나만 진심이지. 솔직히 오늘 내가 이거 리스트 하나 올려야 돼. 수학 강사하면서 해먹은 분필의 개수 이러면서 따다당 따다다다 후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올려도 돼? 나 진짜. 오늘 분필 아까 1교시 때부터 한 5개인가 해먹었어 오늘. 5개인가 떨궈가지고 오늘 분필 하나는 못쓰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는 작살나가지고 봐봐. 얜 절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얜 절벽이 생겼어. 오늘따라 분필을 많이 해먹었어요. 얘도 떨구고 오늘 얘도 떨구고 오늘 다 떨궜어. 오늘따라 분필을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겠지. 자화자찬하는 거야. 자화자찬한 거예요. 야, 너 그러다 못 꺾여. 야, 너 그 나중에 목 이렇게 계속 있다가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으악 한다니까. 목 아파가지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편한 자세인 것 같은데 나중에 허리 디스크 온대. 하지 마. 알겠죠? 뭐 너네도 이제 곧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데 너네도 이제 곧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데 뭐 허리 디스크 와가지고 좋을 건 없잖아요. 그쵸? 얘 나갔어야 되는데 원통하다. 쉬는 시간 갖고 합시다.
쭉쭉 갑시다. 쭉쭉 갑시다. 다음.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뭐야? 안 돼. 됐다.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대표형 6번부터 잘 잤어? 잠 좀 잘 잤어? 그럼 됐어. 자, 여기 보세요. 자, 대표형 6번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야, 아까 살아있었잖아. 왜 갑자기 죽을라 그래? 야, 아까 살아있었잖아. 야, 오늘 부분 집합 개수까지 나가야 돼. 오늘 부분 집합 개수까지 가야 돼. 적어도 수현이 시험 범위 1부는 끝내야 돼. 그래야 너 다음 주까지 원방이랑 해가지고 끝난다고. 너에게 아직 너네 둘한테 아직 큰 산이 남아 있어요. 원의 방정식이랑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라는 아주 큰 산이 아직 남아 있어요. 원의 방정식에서는 칠 거 다 쳐낼 건데 칠 거 다 쳐내도 기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야. 아마 시험 직전에 끝날 거다 아마. 네, 시험 직전에 끝날 거다 아마. 넌 딱 전주. 너는 딱 하루죠? 내용이 1단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해시키면서 가느라 그런 거고 아마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조금 쉬울 거예요. 내용이. 다 이 정도 난이도일 거라서 기말고사 할 땐 좀 쉬울 겁니다. 알겠지? 1단원만 버티면 돼. 1단원이 공수 2에서 제일 어려운데 그것만 버티면 돼. 알겠죠? 그것만 버티면 됩니다. 2번 중간고사만 버티세요. 그럼 됩니다. 왜 아직 1단원 안 하잖아. 지금 2단원이야. 응? 3단원 중에 지금 현재 2단원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명제는 쉬우니까 빨리 갈 거고 함수 쪽에서 시간을 조금 자세하게 잡을 거예요. 알겠지? 3단원이 함수인데 함수에서 조금 자세하게 잡을 겁니다. 근데 함수를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집합에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집합에서 얘기하는 함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는가 거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잘 봐. 잘 봐. 이거 쉬우니까. 자, 뭐 하나만 적고 가자. 뭐 하나만 적어놓고 가세요.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적어놓을 테니까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써놓고 가보도록 합시다. 됐다. 자,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적어줄게요. 잘 봐. 지금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요거 하나, 바로 어떤 거 하나 얘기할 거냐면 여기 잘 적어놓고 가세요. 바로 뭐냐면 집합 두 개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네모, 그 다음에 여기 세모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첫 번째로 나는 얘 네모랑 세모를 뭐로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지창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삼지창으로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두 번째로 쓰는 게 바로 누구냐면 똑같아. 여기는 네모, 그 다음에 여기 세모 똑같은데 이번에는 몇 지창으로 얘를 표현할 거냐면 이거를 이지창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지창이냐 이지창이냐 얘네들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게 달라지는데 그게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면 돼. 알겠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쳐보자. 첫 번째는 여기 삼지창이죠. 그럼 여기 삼지창이라고 했으면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게 원소계요 아니면 집합이게요? 여기 있는 삼지창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게 원소야 아니면 집합이야? 얘가 원소야. 그러니까 얘가 원소고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집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원소는 이미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원소라고 하냐라고 한다면 원소 자체가 여기 집합 중괄호가 들어갔을 때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들만이 원소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들만이 원소니까 그럼 여기만 봤을 때 그럼 우리 삼지창이에요 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건 여기 있는 요 네모가 과연 여기 있습니까?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삼지창 들어가면 너무 고마워요. 왜? 틀린 그림 잡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과연 여기 안에 그대로 있습니까? 이것만 그대로 판단해주면 돼. 만약에 들어갔지? 그럼 정답인 거야. 만약에 안 들어갔지? 그럼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삼지창은요.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준다. 여기까지 먼저 좀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 자, 그럼 여기 삼지창 들어가 있는 애가 지금 현재 보면은 1번, 4번, 5번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4번, 5번 동그라미 쳐놓고 갑시다. 1번에 삼지창, 4번에 삼지창, 그 다음에 5번에도 삼지창.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통해서 보면은 잘 봐.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재용. 이 왼쪽에 있는 거 전체가 원소라고 아니면 집합이라고 여기 있는 삼지창이면 원소라고 집합이라고? 그치? 삼지창이면 얘가 다 원소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이 중괄호 쳐져 있는 0이 여기 있는지 보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보여주면 되는데 수연아 얘 똑같은 게 여기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똑같은 건 없지. 0만 있지. 약간 유사품만 있죠. 흔히 얘기하는 짝퉁이죠. 찐품은 없고 짝퉁만 있지.
그럼 얘는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1번 땡. 이렇게 돼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재용 4번은 이거 전체가 원소라고 아니면 집합이라고? 원소. 근데 얘가 여기 안에 그대로 있냐? 오, 그럼 얘는 제대로 썼네. 맞아 아니에요? 맞지? 정답 몇 번?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틀렸지. 처음이니까 설명은 해준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왜 억울해? 너는 내가 설명을 해줘야 좋은 거 아니야?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다 듣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 헷갈리지. 알겠지? 나중에는요. 그래. 너네 시험 문제 실전에서 풀 때 내가 이거 왜 그런지 너네한테 그냥 물어보기만 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할 때 잘 듣고 가세요. 알겠죠? 자, 햇빛이. 얘는 누가 원소야? 지금 보니까 누가 원소야? 오른쪽. 얘가 그냥 원소지. 그럼 얘가 그대로 저기 있는가를 보면 되겠지. 근데 얘 있어 없어 보니까? 있네? 근데 여기 짝대기 그었네? 그러니까 맞아 틀려요? 짝대기 그어놔서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번 땡.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남았지. 그럼 2번, 3번을 봤을 때 쟤네들은 이지창이니까 그럼 이지창만 간단하게 보고 가면은 자, 이지창은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지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이지창이라고? 이지창은 방금 얘기했어요. 뭐랑 뭐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이지창? 이거랑 이거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이지창. 그러니까 왼쪽이 뭐야? 집합. 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집합과 여기도 마찬가지 집합. 그러니까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이지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결국 뭐만 봐야 된다는 소리냐면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중괄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 중괄호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도 다 그냥 집합을 얘기해 주는 기호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중괄호까지 포함한 게 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안에 것만이 원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원소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중괄호를 썼잖아. 근데 여기는 중괄호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집합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괄호를 쓰면은 여기 중괄호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괄호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소만을 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원소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 그래서 나는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애만 원소로 취급해서 걔만 똑같이 있는 거를 보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차이점 알겠지? 얘 삼지창은 뭐가 있든 간에 왼쪽에 있는 거 그냥 다 원소야. 됐어요? 그러니까 중괄호가 있든 중괄호가 없든 무조건 원소야. 이지창은요. 누구는 빼야 되냐면 중괄호는 빼야 돼. 왜? 그 중괄호가 집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만 잘 꼭 넘어가시면 됩니다. 뭔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어요. 햇빛이 왜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얘가 괄호가 있어서 집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인데 어차피 걔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보는 건 안에 원소만 보잖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원소를 판단할 땐 집합 기호를 그래서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돼요? 그럼 봐봐. 그래서 여기 있는 얘 2번과 3번에는 그래서 여기 이지창으로 표현이 된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지창에 주목을 해봤을 때 그럼 햇빛이 여기 2번 봐봐. 그럼 2번에선 누구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원소가 중괄호까지 포함한 거 아니면 중괄호 안에만 있는 것? 그치? 중괄호 안에 있는 1, 2 여기만 네모잖아. 이게 원소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보면은 돼. 그럼 여기 중괄호 안 쳐져 있는 1, 2예요. 그럼 1과 2가 저기 그대로 있습니까?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보면은 1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보니까 여기 1은 그대로 있어? 없어? 1은 있는데 누가 그대로 없어요? 2가 그대로 없지? 그러니까 2는 없으니까 틀린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거고. 됐어요? 그럼 수연이 여기 3번에서도 누구만 봐주면 된다라는 거야. 중괄호까지 다 봐? 아니면 중괄호 안에 것만 봐? 안에 것만 봐. 그럼 0, 2만 보면 되겠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얘만이 원소인데 재용이 그때 여기 있는 저 안에 것만이 원소인데 잘 보시게 되면은 쟤도 뒤에 이제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중괄호 안에 게 원소지. 그러니까 쟤만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만 보면 되겠지. 근데 얘가 그대로 있어? 아니면 없어? 누가 없어? 다 있어요? 그치? 다는 아니지. 누가 없어? 에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애 중에서 동그라미 쳐봐. 2. 이렇게 생겨먹은 똑같은 애가 저기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2는 중괄호가 쳐져 있는 애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괄호가 안 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3번도 들어가면은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둘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2번, 3번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 때문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런 거 잘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6-1번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준비 시작. 한번 연습해 보세요. 했어요? 했어요? 했지. 6-2에서 아닌 게 기억이 맞냐고? 기억 맞는데요? 기억은 맞아요.
아닌 거는 비음만이 아니고 기억이 맞는 이유는 내가 얘기했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된다 안 된다? 그거 이지창 썼다는 거는 부분집합 된 거고 비음은 저기 삼지창 썼잖아. 그럼 1에도 못 쳐져 있는 게 원소란 소리야? 삼지창을 썼으면은 봐봐.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썼잖아. 그럼 여기 왼쪽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 전체가 원소예요. 그럼 중괄호 1 쳐놓은 게 그대로 단독으로 거기 있는지를 봐야 돼. 중괄호 1을 단독으로 쳐놓은 거? 단독으로 쳐놓은 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숨은 그림 찾기처럼 틀린 그림 찾기처럼 아예 똑같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틀린 거예요. 알겠지? 이지창은 안에 집합 기호를 뗀 안에 게 똑같이 있으면 돼. 원소는 그냥 그 안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똑같이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잘 봐. 자, 정리하시고 7번 보겠습니다. 다 안 해요. 2개만 하겠습니다. 됐죠? 수능에 나온 거 2개만 하겠습니다. 3개는 안 할게. 몇 번 뺄 거냐? 그래서 몇 번 뺄 거 같아? 너네 찍어봐. 1, 2, 3번 중에서 몇 번 뺄 거 같냐? 3번 빼겠습니다. 지금은 3번 안 할게요. 알겠지? 3번은 너네 1등급 받을 거 아니면은 물론 1등급이 목표겠지만 지금 당장은 1등급 받는 거보다는 차근차근 점수 올라갑시다. 알겠지? 차근차근 올라가자. 왜? 야 일단은 이번 학기에서 이것만 받아놔도 일단은 너네가 그건 돼요. 약간 그래도 약간 좀 노력상 그런 거는 있어서 대학에서 그래도 좋게 봐줘.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수시를 할 때 니네가 지금 현재 5등급제잖아요. 그래서 약간 등급제가 되게 좀 별론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받아놓으면 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된단 말이야. 아래어도 계속 올라가면 그래도 수시적으로 쓸만한 데가 생겨요. 중위권 대학 정도까지는 써. 알겠지? 상위권 대학까지 힘들어도 중위권까지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리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재용아? 올리기만 해도 돼. 알겠죠? 왜? 애들은 전체적으로 수포자가 이제 점점 늘 거거든. 애들이 전체적으로 늘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떨어져도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희소식을 느낄 수 있죠. 왜 공수일과 공수이는 너네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 그렇죠? 공수일은 편했지.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죠? 공수일은 계산만 하면 되니까 편했거든? 공수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계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2학년, 3학년 수업은 다 이쪽에서 출발하거든. 그러니까 점점 포기하는 애들이 늘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는 포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잘 봐. 잘 봐 이제. 잘 봐. 1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시험 문제 둘 다 잘 나오니까 별표 좀 쳐놓고 가시고요. 1, 2번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별표 좀 쳐놓고 가시고 특히 2번 있지. 얘 옆에다가 적어놔. 이거 수능이야. 수능에서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최근에. 그렇다고 막 2, 3년 전 이렇게는 아니고 한 6, 7년 전? 그때까지는 계속 나왔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특히 2번은 수능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계속 나왔다는 건 학교 시험은 당연히 내겠다는 소리일까 아니면 안 내겠다는 소리일까? 무조건 낼 수밖에 없어. 왜? 니네 고등학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최종 목표가 수능 잘 보게 하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온 단골 기출 문제는 무조건 냅니다. 왜? 중요한 성취 기준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이제 무슨 관계가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모 쳐볼래? 무슨 관계가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무슨 관계가 성립하래 지금 보니까. 이거 이지창 관계.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창 관계에 네모 쳐놓고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 이창을 보니까 누가 큰 집합이야? B야 아니면 A야? 여기 보면은 누가 더 큰 집합이에요? B, A. 둘 중에 누가 더 큰 집합? B. 포크를 받는 쪽이 더 큰 집합. 그러니까 다시 하면 포크를 찍는 쪽이 더 작은 집합. 다시 하면 이창을 썼다는 건 여기는 A가 결국 B의 무슨 집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다 필요 없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거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잘 봐.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어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러고 있는 거라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재용 알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왜 갑자기 또 기분이 안 좋아졌어? 사정 있어? 잘 봐. 그러니까 여기 봐봐. 그러니까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여기에다 들어갔으면 좋겠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여기 있었던 얘로 그대로 들어가거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부분집합 관계인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그럼 제가 저기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현재 여기서 포인트라면 그럼 얘가 들어가라 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얘 모든 애들이 다 여기에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여기에 있었던 유일한 숫자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여기에 있었던 유일한 숫자 A만 가지고 있었던 숫자가 누구? 여기만 있었던 숫자가 있잖아.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모든 애들이 여기 들어가래. 그럼 여기에만 숫자가 하나 있잖아. 그게 바로 누구야? 그래, 여기 있었던 2가 표시해 놓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2가 여기에 들어가거라.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1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저기 A가 가지고 있었던 집합의 원소 2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2가 결국 누구에 들어갔으면 좋겠냐면은요. 여기 있는 B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현재 B가 가지고 있지 않은 원소 2가 지금 현재 저기에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판단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판단이 이렇게 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보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끝난 거는 바로 뭐냐? 그럼 나는 여기서 첫 번째로 봤을 때 보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있었던 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여기 2는 여기 문자 둘 중에 하나가 담당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 나는 첫 번째로 보는 건 여기는 A-4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것부터 우리가 보여주면 되냐면 내가 2 되는 것부터 보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A가 6 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럼 얘부터 이제 하나하나 완성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완성을 했는데 얘가 마침 들어가는 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 그럼 다른 걸로 똑같이 찾으면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다가 플래그를 꽂으라는지는 알겠지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집합이 플래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작은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도 큰 집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점. 그래서 나는 A가 6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나는 여기 있는 집합 A랑 집합 B를 그래서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집합 A 완성, 그 다음에 집합 B도 완성해보는 거야.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A 대신에 6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집합 A는 2랑 6. 집합 B는 그래서 1과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니까 6 빼기 4에서 2. 그 다음에 나는 12 빼기 6 하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야. 봐? 얘가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에 다 그대로 있어 없어? 있네요. 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이렇게 관리됐지? 관계 나왔지? 그럼 뭐야? 이게 답이야. 그래서 정답 A는 6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어차피 답은 하나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답은 하나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네 부분집합의 관계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작은 집합이 기준이 돼서 그 작은 집합의 원소가 큰 집합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없으면 당연히 문자가 그걸 담당하겠지. 그래서 그 문자 매칭만 잘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1번 끝. 그러면 2번도 똑같이 봤을 때 그럼 2번 키워드는 뭐가 키워드일까요? 그치? 네모 A랑 B가 같다. 밑에다가 적어줄 거는 얘가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무슨 집합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치? 부분집합.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와도 똑같이 풀면 돼요. 알겠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 관계가 되면 똑같이 그냥 A랑 B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인정하고 풀면 돼요. 그대로 푸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 관계에 있는 것이나 A랑 B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어차피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여기 있었던 얘 원소랑 여기 있는 얘 원소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달라야 된다는 소리야? 같다라는 거야. 하나도 도시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 얘가 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기준은 문자가 더럽게 많은 쪽이 기준 잡는 게 좋아? 아니면 문자가 더럽게 없는 쪽이 기준 잡는 게 좋아? 당연히 문자가 없는 쪽이 기준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 맞춰주기냐면 네모 쳐봐봐. 문자가 유일하게 하나로 주어져 있는 B집합에 있는 체 A제곱 마이너스 A의 짝을 찾아주는 것.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A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나는 집합 A를 봤더니 얘만 가지고 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야? 6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 그치? 얘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숫자. 그러니까 A만이 가지고 있었던 숫자
6입니다. 이 전제하에서 A값 두 개를 완성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넘어가 봐. 그러니까 A제곱에서 A 빼고 6을 뺀 게 0이지?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A 빼기 3과 A 더하기 2가 0이지? 그러면은 따라서 A값 두 개가 나오지. 그래서 A는 몇과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3과 마이너스 2가 되었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짝만 맞춰주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A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고 A, B 완성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씩 잡아서 완성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에 마이너스 2부터 집어넣으면 얘가 그래서 6, 그 다음에 5 빼기 2 하니까 3,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있는 제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 B를 똑같이 집어넣으면 쟤는 그래서 5, 8, 그 다음에 제가 현재 4 더하기 2니까 6이다. 어휴, 벌써부터 같다 아니면 틀려 먹었다. 틀려 먹었네? 그럼 얘는 폐기야.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르면 폐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 폐기해주고 그럼 남은 문자 하나. 그러니까 남은 숫자 하나. A가 얼마일 때로 가정해서 풀면 되는 거냐면 3일 때 가정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A가 3이라고 하면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집합 A의 원소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집합 B의 원소를 결정해 줄 수는 있으니까 결정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집합 A부터 딱 잡아주게 되면 3, 3, 3 때려 넣으니까 나는 여기 있는 6과 그 다음에 3 더하기 5에서 8과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있는 6 더하기 6 빼기 1이죠. 그래서 6 빼기 1에서 나오게 되는 5. 그 다음에 나는 저기에 있을 때 제가 5랑 8과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있는 제 9 빼기 3 하니까 6. 오! 둘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 둘이 같이. 그랬을 때 이렇게 만족해 주는 거 얘가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A는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즉 여기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돼. 자 7-1번 두 개 해보세요. 준비 시작. 7-1번 해보세요. 이거 하고 끝냅시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어요. 개수를 못 나갔네요. 결국은 나갔어야 되는데.